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의비스 고시학원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미진입니다. 네, 수업 중에 이제 경찰 2차 해설 특강을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한 인사를 하게 되네요. 이번에 경찰 2차 시험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뭐 전형적으로 경찰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조금 다소 까다로워 보이지만 다 기출에서 변형되어 있는 선지와 문제들이 출제됐습니다. 물론 문학 같은 경우 다소 지식형 문제들이 출제가 됐지만 경찰 문제야말로 서울시 문제랑 마찬가지로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됐어요. 지금부터 20분을 드릴 테니까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해설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와 OMR 카드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자, 그럼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푸셨죠? 생각보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확히 공부한 학생들은 땡큐 하면서 풀고 공부가 부족한 학생들은 헷갈리는 거죠. 자, 1번. 표준어가 아닌 것은 너무 쉽다. 다 기출이다. 다 기출. 저만 쉬우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표준어가 아닌 것은 2번이에요. 이거 나왔었어요. 16년 국가직에서 나왔었습니다. 장단지라고 부르는 사람 있어요? 종아리 부분을 장단지가 아프다 이러죠. 장단지예요. 장단지. 어떻게 오냐? 종아리가 단단하다 이렇게 외우세요. 단단하다. 장단지. 그 다음에 맨날하고 복수표준어는 뭐예요? 만날. 그렇죠? 맨날 만날 복수표준어가 되겠고요. 짜장면은 뭐? 자장면하고 복수표준어가 되겠고, 개발 세발 다른 말로 뭐예요? 괴발 개발 이렇게죠. 개는 중복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개발 세발 아니면 괴발 개발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 맞습니다. 개발 세발이라는 뜻 둘 다 글씨를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갈겨놓은 모양을 의미합니다. 자, 2번. 다음 중 띄어쓰기가 가장 적절한 것은 띄어쓰기. 이것도 기본에 충실하면 되는 문제가 나왔어요.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었습니다. 이거는 포인트가 뭐예요? 대의 띄어쓰기죠. 대. 요거 막 딴 데서 헤매면 안 돼요. 대 띄어쓰기라는 걸 감을 딱 잡았어야죠. 대라는 거는 두 가지예요. 의존명사로 쓰일 때 아니면 어미의 일부로 쓰일 때 이렇게 돼요.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 띄어쓰기 관점에서 봐야 되니까 의존명사는 항상 관형어 뒤에서 띄어쓰게 되겠죠. 왜? 또다시 관체조, 국민체조 아니고 뭔 체조? 관체조라고 했어요. 체어는 뭐예요? 명사수 아니고 뭐? 명대수. 이거 외워줘야 되죠. 명사수가 아니고 명대수. 명사, 대명사, 수사는 체언이에요. 이런 애들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죠. 그 다음에 체언은 조사와 결합한다.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대원칙이야. 그래서 의존명사는 명사죠. 체언에 들어가 그러면 관형어 뒤에 무조건 띄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미의 일부는 어미는 항상 어디 뒤에 딱 붙어와요? 어간 뒤에 붙였습니다라고 했어요. 그죠? 어간과 어미는 부부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때려야 뗄 수 없어. 때려야 뗄 수 없다. 그래서 의존명사인 경우에 아니면 어미의 일부인 경우에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띄어쓰기가 달라지니까 이게 포인트인데 의존명사는 쉽다. 의미상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의미상은 뭐예요? 것이나 곳으로 바뀌었을 수 있으면 의존명사라서 띄어쓴다.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의미가 것, 즉 일이나 경우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곳, 장소를 나타낼 때는 띄었습니다. 뭐라고요? 대는 것이나 곳으로 바꿨을 수 있으면 띄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는 뭐예요? 뒤에 조사 결합할 수 있죠? 명사니까. 조사가 결합되어 있으면 땡큐. 무조건 띄었으면 되겠고요. 조사가 결합 안 돼 있더라도 조사가 쉽게 결합이 되면은 의존명사라서 띄었습니다. 이거 핵심 포인트. 어미의 일부일 때는 의미가 뒤절과 상관 있는 상황을 앞에서 제시. 일단 복잡해요. 이걸 하느니 그냥 이걸로 가세요. 뒤절과 상관 있는 상황을 앞에서 제시하고 중요한 건 뭐다? 조사가 결합할 수 없다. 요게 이제 포인트야. 그래서 조사가 결합할 수 없으면 붙여쓴다. 조사가 결합할 수 있으면 띄어쓴다. 요렇게 딱 구별해 놓고 혹시 확인하고 싶으면 것이나 곳으로 바꿔 써주면 됩니다. 자, 1번 보시면 대 다음에 뭐 있어요? 는. 그렇게 띄었으면 돼.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그렇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싶죠. 그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가지 말라는
곳은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바꿨을 수 있죠. 그래서 곳으로 바꿨을 수 있기 때문에 띄어쓰는 게 맞게 되겠죠.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만큼이 되겠죠. 만큼. 그래가지고 만큼은 우리가 뭐 배웠어요? 대로나, 만큼이나 뿐. 요 세 마리는 세트로 외워야 되죠. 대로나, 만큼이나 뿐. 얘네들은 뭐예요? 관형어 뒤에서는 띄어쓰는 의존명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체언 뒤에서는 붙여 쓰는 조사 이렇게 했어요. 그죠? 관형어 뒤에서는 띄어쓰는 의존명사, 체언 뒤에서는 붙여 쓰는 조사. 얘네들은 조사로도 쓰이고 의존명사로도 쓰여요. 그래서 아는 대로 얘기해 라고 하면 띄어쓰고, 너는 너대로 법대로 할 때는 붙여 쓴다고 했죠. 아는 만큼, 먹을 만큼 할 때는 띄어쓰고, 나만큼만 해라, 너만큼만 해라 라고 했을 때는 붙여 쓰고, 뭐뭐 공부만 할 뿐이다 라고 했을 때는 띄어쓰지만 너뿐이야 이런 거 했을 때는 붙여 쓰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만큼 했죠. 얘는 대명사, 뒤에는 만큼은 붙여 쓰는 조사가 되겠죠. 이렇게 붙여 쓰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지가 있잖아요. 지가 포인트가 되겠죠. 지가 포인트가 되겠죠. 나머지는 포인트가 없어요. 지는 뭐예요? 두 가지죠. 이것도 의존 명사일 경우는 앞말에 띄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미의 일부일 경우에는 어간 뒤에 붙였어야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는지나 을지나 이런 것들. 그럼 이거는 의미상으로 구별하죠. 의존 명사라서 띄어쓰는 경우는 뭐? 시간에 관련된 경우에는 의존 명사라서 띄어쓴다. 즉 지가 시간에 관련됐으면 띄어쓴다. 관련 없으면 붙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미인 경우에는 의문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 시간이랑 관련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붙였어야 되는 어미가 되는 겁니다. 왜 해야 하는지, 하다 뒤에 는지라는 형태의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로 들러붙은 거예요. 그래서 붙였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4번의 포인트는 뭐예요? 포인트 뭐야요? 보다죠. 보다는 조사로도 쓰일 수 있고 부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보다는 조사로 쓰이면 당연히 앞말에 붙였어야겠죠. 관체조. 조사는 앞말 체언에 무조건 붙였어야 되겠고, 부사로 쓰이면 당연히 띄어쓰게 되겠죠. 앞뒤 띄어쓰게 되겠죠. 나는 그곳에서 보다 이곳에서의 생활이 더 좋아. 비교 부사격 조사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곳에서 보다. 조사는 중첩적으로 붙여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대명사예요. 이곳도 대명사예요. 거기랑 여기를 가리키는 대명사라서 붙여 쓰는 한 단어고요. 에서 뒤에 보다를 붙여 써줘야 돼요. 만약에 보다가 부사다 그러면 한층 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보다 높이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쓸 때는 부사라서 띄어쓰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갑시다. 3번 가시면 외래어 표기가 올바르게 된 것은 이라고 했고요. 정답은 2번이에요. 비즈니스가 아니고 비즈니스. 그 다음에 1번 보시면 리더십이 아니고 뭐예요? 리더십. 이건 너무 쉽다.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우리 맨날 정리한 거 너무 기출이죠? 싹 다 기출이요. 이거 시로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긴 거는 자음 앞에서는 뭐예요? 슈러브, 슈림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말 단어의 끝에서는 뭐예요? 무조건 시예요. 뭐 주의하랬어? 쉬 없음 주의. 쉬라고 절대 쓰지 않습니다. 시라고 써요. 그래서 플래시 이렇게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모음 앞에서 요거는 모음 앞이죠. 모음 앞에서는 뒤따라오는 모음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죠. 샤에 이 붙인 거 쉐. 그죠? 그 다음에 셔에 이 붙인 거 쉐. 그 다음에 시 이렇게 모음 뒤따라오는 모음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요. 모르겠어요. 그럼 오늘 복습하면서 이론서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음 앞에 슈, 어말의 시, 모음 앞에서 사쉐, 셔쉐, 휴슈, 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긴 발음은 쉬 없음 주의. 그 다음에 뭐 없음 주의? 쉐 없음 주의. 밀크 쉐이크 없어요. 쉐도 없어. 다 요걸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쉐, 셔쉐, 쇼슈시 이 7개의 표기로만 한다. 슈도 여기 있고 시도 여기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리더쉽이 아니라 리더십 이렇게 써야 되죠. 리더십 이렇게 써야 돼. I가 옵니다. 프리젠테이션 아니고 뭐예요?
프레젠테이션 이건 암기예요. 그 다음에 케이크 너무 쉽다. 케이크는 A이죠. A, 다음에 K가 오죠. P랑 T랑 K 같은 경우는 짧은 모음 다음에는 뭐로 써요? 받침으로 씁니다. 도넛, 로봇, 카펫 이렇게 짧은 모음 다음에서는 받침으로 써요. 하지만 A는 중모음이죠. 중모음, 짧은 모음이 아니라는 얘기야. 두 개의 모음이 겹쳐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을을 붙여 적어요. 그래서 케이크 이렇게 써야 됩니다. 정답 2번. 자, 넘어가서 4번. 밑줄 친 어휘의 사용이 가장 적절한 거. 1번, 2번은 기출이고요. 3번, 4번은 처음 나오죠. 한자 어휘를, 한자 문제 비스꾸무리한 문제였어요. 가장 적절한 거 정답은 2번. 다행히 기출에서 정답이 선별되었다라는 거죠. 1번. 결제. 이거 이제 틀린 학생은 말이 안 돼. 그죠? 결제, 어휘 결제가 있고, 그 다음에 결제, 아이 결제가 있다 그랬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유식하게 배울 때는, 그죠? 유식하게 배울 때는 결제는 경제랑 관련됐다. 매매대금 주고받고 거래관계 끝내는 경제랑 관련된 거 경제다라고 외우고 그냥 나는 그냥 초등학생 수준으로 외우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 제가 그 돈 안 썼어요. 이렇게 된다 그랬죠. 제가 그 돈 안 썼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보고서 같은 거 제출하면 사인해 주는 거 인가받고 제가 받는 걸 얘기하는데 제가 받거나 인가받는 걸 결제인데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죠. 연상작용. 내가 공무원이 되었다. 나의 상사가 겁나 재수가 없다. 그죠? 왜? 자꾸 보고서를 내는데 빠꾸를 낸다. 짜증난다. 재수없어. 그죠? 재수없는 애가 해주는 게 뭐? 결제. 아이제라 그랬어요. 사장님의 결제 재수없는 애가 해주는 거죠? 그렇다 쳐. 그래서 결제 어이가 아니라 뭐예요? 아이제를 써야 되고요. 한자도 말을 제자를 써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신, 갱신. 요거는요, 경자로도 읽고 갱자로도 읽고요. 다시 갱 할 때는 갱신이고요. 고칠 경, 그럼 경신이에요. 계약, 갱신, 기록, 경신 이렇게 외워버리시면 돼요. 계약은 갱신하는 거죠. 임대차 계약 같은 거 다시 하는 거 갱신하는 거고 기록은 새로 세우는 걸 경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신기록을 경신하는 게 맞겠죠. 갱신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후보로 부상하다. 우리 맨날 급부상하다 이런 말 쓰죠. 근데 이 부상의 이 상자는 상해를 입다 할 때 다칠 상자란 말이에요. 전혀 상관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떠오른다, 훨씬 좋은 위치로 올라간다라는 거는 뜰 부자에다가 위 상자를 써야 돼요. 물수변이 있고 아들이 뿅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간다. 부상, 급부상하다 할 때 이때는 부상을 써야 돼서 한자가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헌법소원,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헌법소원. 소원은 부당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그거를 처분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소자가 바소자가 아니라 하소연할 소자 써야 돼요. 하소연해야겠죠. 그럼 당연히 말씀언이 좀 들어가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하소연할 소자로 씁니다. 말씀 어느 정도 들어가 줘야지 청구를 하죠. 그냥 이 한자 소원은 바라다, 바람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일단 5번 넘어가 볼게요. 5번, 다음 중 가장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것은 이라고 했어요. 정답 몇 번일까요? 너무 쉽다. 엄청 쉽다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기출에서 계속 반복되는 선지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몇 번이에요? 대답 왜 안 해? 대답 안 해주면 삐질 거야. 삐지다, 삐치다. 복수표준 넣어. 삐지다, 삐치다. 둘 다 맞아요? 그 다음에 어법에 맞고 가장스러운 거 1번이야. 너무 자주 나왔어. 최근에 완전 핫하게 한 4-5번 나온 것 같아. 뭐가 포인트예요? 가능한 한, 그렇죠. 가능한 한. 가능하다라는 용언에다가 뭐가 붙었어요? 가능한 이러면서 한, 이 은은 뭐예요? 관형어미라 그랬죠. 우리 관형어미가 붙어야 관형어가 돼요. 관형어가 돼야 관체조 하면서 체언을 수식할 수 있단 말이요. 그죠? 그래서 관형어미는 은, 는, 을, 던. 외워버리세요. 굉장히 자주 나와. 관형어미는 뭐? 은, 는, 을, 던. 이렇게 으 없이 니은 혼자 있는 것도 은이랑 똑같아. 그래서 은, 는, 을, 던이 붙으면 가능하는 그 자체로 이제 관형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관형어는 관체조랬죠. 체언을 수식해야 돼야. 근데 한이 없으면 어떻게 돼?
가능한 빨리라고 해서 부사를 수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사. 관형어는 절대 부사를 수식할 수 없어요. 왜? 관체조니까. 이게 원칙이라니까. 법이야, 법. 관형어는 체온을 수식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한 빨리는 절대 올 수 없고요. 뒤에 조건을 나타내는 명사, 한이 꼭 붙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이렇게 써야 됩니다. 너무 쉽죠? 두 번째, 근거 없는 낭설. 이건 뭘까요? 근거가 없다. 이거는 터무니없는 헛소문. 그래서 낭자랑 근거 없다가 의미상 중복되고 있는 중복적인 표현입니다. 근거 없는 뭐 소문 아니면 낭설에 휘말려 이렇게 써야 돼요. 하나 빼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올바른 문장 쓰기에 항상 단골로 제가 출연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A는 B다. 동격 구문이고요. 실제로 구현은 어떻게 된다? 뭐뭐, 은, 는. 이 주어가 나타나면 무조건 꼬랑지는 뭐가 와야 돼? 뭐뭐라는 점이다. 뭐뭐라는 것이다. 뭐뭐라는 사실이다. 무조건이야, 무조건. A는 B다인데 실제로는 뭐뭐 은는 이 주어를 찾으면 무조건 꼬랑지는 이렇게 호응을 해야 돼요. 주술 호응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길어도 똑같아.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는 보이면 무조건 뒤에다 뭘 써? 것이다, 점이다, 사실이다. 이야기는 잘 극복하길 바란다가 아니라 이야기가 바라질 수가 없죠. 이야기는 바란다는 것이다. 요렇게 바란다는 것. 이야기 이꼬로 바란다는 것. 이렇게 동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일체 뭐랑 구별하는 거예요? 그쵸? 일저라고 구별하라는 거죠. 일체는 전부 모두다. 안주일체 이런 거고 일절은 절대, 전혀 이런 뜻이에요. 절대로 전혀. 그래서 뒤에 금지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지 않는다. 금지가 나왔기 때문에 일절이 와야 돼. 일절이 와야 되겠죠. 일절. 전혀, 절대로가 와야 돼서 일체가 아니라 일절이 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성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대가 됩니다. 자, 성적을 한번 볼게요. 이게 동영상으로 보는 학생들도 궁금할 거야. 다 비슷비슷해요. 자, 보면은 뭐 난리 났는데? 뭐야, 난리 났는데? 잠깐만요. 이상한 답이 있네. 정답이 잘못된 게 있네. 11번의 정답이 3번인데 1번으로 들어갔어요. 11번의 정답 3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맞췄는데 0%로 돼 있길래 이상했어. 자, 말고 가장 많이 틀린 거 몇 개만 찍어볼게요. 너무 많아갖고. 괜찮아요. 이제 첫 1강이잖아. 우리 개강날이잖아. 괜찮아. 괜찮아. 지금부터 시작이야. 여러분 힘내요. 힘내. 할 수 있어. 그 말했죠. 아까 국가직 7급 90점 맞은 학생 60점에서 시작했다니까. 60점에서 90점을 올라왔다고. 보시면 국어는 진짜 어렵지가 않아요. 진짜야. 엄청 쉬워. 자, 1번부터 47% 많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8번 47%네. 8번. 8번. 주어인 거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틀렸고, 그 다음에 10번이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10번.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버려도 되는 문제다. 이게 문제가 나오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이게 과연 경찰들한테 필요한 문제인가. 이게 좀 의심스럽긴 한데 제가 감히 이제 출제위원분들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고요. 너무 어렵다 이거죠. 이거는 전공자들이나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도 가볍게 보고 넘어갈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거는 왜냐면 다 틀리는 문제야. 점수 합불에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번도 30% 많이 틀렸네. 12번. 하여튼 한자만 들어가면 그냥 한자만 들어가면 그냥 그렇죠. 그 다음에 13번. 13번도 조금 헷갈렸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16번 30%. 16번. 요거 좀 헷갈릴 수 있었어요. 16번. 묻는 포인트를 몰라가지고. 그 다음에 20번. 그죠? 이거 틀리죠? 이거 제가 강조했는데 왜냐면 헷갈리기 딱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50% 미만으로 맞은 것이 1번, 8번, 10번, 12, 13, 16, 20. 그냥 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 어렵다. 자, 봅시다. 그 다음 넘어가서 6번. 6번 괜찮아. 6번 괜찮아. 6번 괜찮아. 6번 잘했어. 자, 뭐야. 다음 위주진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가장 적절한 거. 실질 형태에서 하나, 다른 말로 어근이죠? 어근 하나로 이루어진 거 단일어.
접사 붙으면 파생어, 실질 형태 혈태속끼리 연결되면 합성어, 이렇게죠. 그러면 1번 단일어, 아버지 단일어 맞죠? 바가지는 뭐야? 박에다가 아지가 결합한 겨. 근데 이게 소리 나는 대로 바가지라고 쓰인 거죠, 표기가. 그래서 이거는 접사가 붙은 꼴이라서 파생어죠. 그래서 니은에 해당하죠. 그래서 1번, 3번 중에 정답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니은은 파생어죠. 값어치, 갑에다가 어치라는 전미사가 결합한 거라서 파생어 맞아요. 그래서 정답 1번. 고자는 뭐야? 부사 곧하고 부사 잘하고 결합했으니까 실질 형태소, 실질 형태소지 뭐. 그럼 합성어. 그죠? 그 다음에 덮밥. 너무 쉽다. 덮밥은 덮다에 밥이 결합하는데 관형음이 은이 생략된 비통사적 합성어죠. 맞게 되겠고, 마중은 맞이하다에 맞다에 웅이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전미사가 결합한 걸로 봐가지고 어원적으로 파생어로 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요거는 많이 잘 풀었다. 넘어갑시다. 네, 7번. 다음으로 보았을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요거는 희한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보기 그 질문을 잘 보면서 연결하면 돼요. 생각보다 여러분도 틀린 학생 별로 없어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양태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양태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미에 따라서 양태가 바뀐대요. 추측, 가능성, 지각은 인식. 요것만 아시면 돼. 그 다음에 의도, 소망, 능력, 허가, 의무는 행위 양태. 끝. 이렇게 구별하라는 거죠. 1번. 꼭 말해야 한다. 말해야 한다. 의무를 나타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야? 행위 양태. 맞죠? 두 번째. 사람들이 많길래 그냥 돌아왔어. 많길래는 자기가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지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식, 지각하는 인식 양태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창하게 할 수 있어. 능력을 얘기해요. 이때는 할 수 있다. 능력을 얘기하기 때문에 얘는 행위 양태 해당하죠. 4번,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겠다. 내일 하겠다라는 거라서 자기의 의도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때는 행위 양태지 인식 양태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많이 틀린 8번을 보도록 할게요. 8번. 요거는 중요해요, 여러분. 요거는 포인트가 다 중요해. 그래서 반드시 요거는 제대로 공부하시기 바래요. 제가 이상한 문제는 이상하다라고 얘기하고 중요한 문제는 중요하다 말씀드려요. 자, 보면은 주어를 모두 찾아라. 문장 성분은 격조사로 인해서 판단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어 찾으라는 건 뭐야? 주격조사 붙어서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는 거 찾아라 라는 거죠. 우리 주격조사 기억을 한번 해볼까요? 안 나겠지만 주격조사 이, 가, 그 다음에 높임의 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떠나요, 둘이서 이렇게 했죠. 나 혼자서 밥을 먹고 셋이서 이런 거 서는 인원수 다음에 서는 주격조사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뭐? 단체 뒤에 에서 서울시청에서 제주도청에서 이번 전국 대항 축구대회에서 우승했다. 뭐 이런 식으로 단체 뒤에서 정부에서 이거는 주격조사다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보고 기억. 철수가 학자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이나 가는 두 가지로 쓰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거는 주격조사죠. 그런데 꼭 요거 나와. 함정은 대표적으로 주격조사인데 서술어가 되다나 아니다인 경우에 이 앞에 있는 이가는 뭐야? 복격조사다. 요건 요렇게가 세트로 가야 돼. 얘랑 같이 나와야 돼. 그죠? 이가는 주격조사야. 철수가 이렇게 했을 땐 주격조사 맞는데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가 왔을 때 그 앞에 이가는 무조건 복격조사야. 끝. 그냥 이거는 끝이야. 그래서 항상 이가를 봤을 때는 뒤에 있는 서술어를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럼 뭐야 이거? 되다죠? 둘 다 갈아서 꼭 주격조사 같은데 되다 앞에 있는 건 뭐? 복격조사. 그러면 얘는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안 돼. 그냥 그래. 어쩔 수 없어. 뭐 없어. 그냥 그거야. 그 다음에 2번. 니은. 이게 되게 이제 재밌는 문장인데 이거 희한하죠? 저 가게 가. 신발이. 값이 싸다.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주어 서술어 이상한 문장 같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요거를 응용해보면 예전에 우리 뭐 배웠어요? 주어 서술어는 무슨 문장이라고?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우리가 배웠다. 그거에 대한 응용이에요.
절이요, 하나만 안겨있지 않아요. 두 개, 세 개 안겨있는 문장도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그런 문장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앞에 있는 주어 빼고는 서술어예요. V1. 그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주어 빼고는 서술어예요. V2. 그 다음에 또 주어 빼고 얘는 서술어예요. V3.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서술절이 안겨있고 또 안겨있고 또 안겨있고 또 안겨있고 이런 문장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서술절 안겨있고 서술절 안겨있고 두 개가 안겨있는 거죠. 이중적으로. 그래서 보시면 저 가게가 신발이 값이 싸다. 이게 서술어였고 이 서술어 안에 신발이 값이 싸다라는 문장이 서술절로 안겨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발이 값이 싸다라는 문장에 값이 싸다는 다시 주어 서술어의 서술절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잖아. 인셉션처럼 꿈속의 꿈처럼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때 신발이는 서술절의 주어가 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래서 니은도 맞다. 주어면 돼. 서술절의 주어든 아는 문장의 주어든 주어잖아. 저 주어를 차별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할아버지 도라고 했는데 보조사는 뭘로 바꿔야 돼? 격조사로 바꿔봐야 된다. 얼른. 그죠? 그래서 도는 격조사랑 상관없죠. 그러니까 보조사니까 할아버지가 하든지 높임을 써서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바꿔보면 할아버지가 께서 키가 큰 편에 속하신다. 문장의 주어가 맞다. 그 다음에 리을. 요거 놓치면 안 된다. 이 에서는 부사격 조사로 쓰이거나 아니면 단체 DS에서 주격 조사. 그거 두 개밖에 없어. 이가도 주격 아니면 복격밖에 없고 에서도 주격 아니면 부사격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학회라는 단체 뒤에서 주어의 역할로 발표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때도 주격 조사로 쓰였다. 그래서 주어는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됩니다. 좋은 문제예요. 이거 반드시 복습하세요. 그 다음 9번. 기억 니은의 예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이것도 별로 안 틀렸어요. 여러분이 개념이 그래도 정립이 돼 있는 부분 같아요. 저번에 피동사, 사동사 카페에 질문해갖고 엄청 꼼꼼하게 알려줬더니 완전 이해됐어요. 선생님께서 되게 흐뭇했던 적이 있는데 이걸 기억해야 돼요. 피동하고 사동의 가장 큰 특징. 일단 주어를 찾아야 돼요. 주어를 찾아야 돼. 주어가 남에 의해서 행동을 당하는 것이요. 피동은 당해. 피해자. 당해요. 사동은 뭐냐면 주어가 남에게 뭘 하게 하는 것이요. 하게함. 남에게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는 거 아니면 주어가 당하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가 당하는 거는 피동, 주어가 남에게 뭘 하게 하면 사동 이렇게 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어를 찾으라고. 주어 뭐요? 태극기 가. 태극기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럼 태극기가 걸림을 당한 거죠. 지가 건 게 아니야. 태극기가 남에 의해서 걸림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피동이 맞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어 뭐예요? 눈발이에요. 눈발이 어떤 바람의 흠에 의해서든 뭐에 의해서든 하늘 위로 날림을 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피동인 거야. 피동.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이 주어예요. 형은 뭐를? 팽이를 돌리게 하는 거죠. 돌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팽이 입장에서는 당하는 거지만 형은 팽이를 돌리게 하다라고 해서 주어가 남에게 다른 대상, 즉 팽이로 하여금 돌도록 하는 거예요. 돌게 하다, 게하다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얘는 사동이 됩니다. 4번, 토끼가 주어가 토끼죠. 사자에게 다리를 어떻게 해? 토끼가 신난다고 사자한테 내 다리 물어봐 할 리가 없죠. 물림을 당한 거죠. 토끼가 다리를 사자로게 물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의미가 피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4번이 기억이 돼야 돼. 네, 니은이 됐어요. 만약에 물리다가 사동이 되려면 이런 문장이 됩니다. 개에게 막대기를 물리다. 그죠? 물게 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동이 헷갈리면 개하다로 바꿔보면 돼요. 개하다로.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10번. 다음에 중세국어, 아이고 요거 깨졌네. 문장들 높임의 등급이 다른 거. 요거는 좀 많이 어렵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살짝 언급을 해드리면 요거 정도는 교발하시면 돼요. 우리도 상대 높임법이 격식체, 비격식체 있고 막 합쇼체, 하우체, 하계체 막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3단계가 있었어요. 3단계. 그래서
하쇼셔체가 제일 높은 거야. 짱 높은 거, 이렇게. 명치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하야서체가 하쇼쇼, 하야서 이렇게 끝났겠죠? 하야서체는 그냥 예사 높임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헤라체로 봐야 되는지가 조금 헷갈리는데 헤라체는 그냥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거. 그래서 요거를 뭘로 구별하시냐면 요 이름을 구별할 게 아니라 가장 높은 건 뭐가 들어가야 되냐? 선어말 어미라는 건 뭐야? 용언 중간에 여기까지만 기억하세요. 용언 중간에 요거 들어가야 돼. 요거 예디음 이거 들어가면 제일 높은 거야.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쉬워. 요게 들어가 있으면 제일 높은 거다. 예를 들면 뭐 요런 식으로. 그죠? 무조건 요 예디응이 보인다. 그럼 제일 높은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죠? 너무 어렵게 들어가면 힘듭니다. 고전 문학 할 것도 아니고, 고전 문법 연구할 거 아니죠? 그래서 예디응이 들어가면 제일 높은 놈이다. 예디응 없으면 중간 높은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요렇게 해서 잉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it가 뭐 이런 식으로. 예디응 없이. 요 부분에 요 비었죠? 요 부분에 예디응이 빠졌다. 그러면 중간 높인 놈이야.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뭐뭐 다 이렇게 끝나면 그냥 제일 낮은 평범한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좀 깨졌는데 이제 시험지로 보시면 느르신 양으로 하리다 라고 하면서 뭐가 있어요? 요거 있죠. 요거. 제일 높은 놈이야. 제일 높은 놈. 하지만 요 나머지 세 개는 요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중간 높임의 하야서체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느리신 양으로 하리다, 하겠습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제일 높은 놈이고요. 니은은 무슨 반찬을 손수 다니며 만드시오 라고 해가지고 중간 높인 놈이에요. 요 예디응이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대 이 은을 날 장사 지내고 쓰고 남거든 그대 가지시오 라고 해가지고 가지시오 아셔가 들어있는 건데 예디응이 없다. 그래서 중간 높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처와 중을 청하려 하오라고 해서 읽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중간 높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좀 어려워. 너무 어려운데 다시 출제되기는 좀 어렵고요.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예디응이 들어가면 가장 높구나. 요거. 없으면 보통 높임일 수 있겠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충분해요. 그 이상 나오기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1번 갑시다. 11번. 다음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전통의 예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3번이에요. 3번. 해설지에는 1번으로 잘못 나왔는데 3번이 맞습니다. 전통의 예인데 전통을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나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 자, 전통은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전통은 뭐냐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과거의 인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 창조하려는 노력의 결정이어야 전통이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갑자기 역사 문제가 나왔어요. 난 이거 잘 몰라. 이것만 알아, 이것만. 그래서 너무 짜증났어. 자, 1번. 원효의 해동종. 새로 개창한 종파래요. 그죠? 해설지에 보시면 새로 개창한 종파. 그러니까 새로 창조해서 노력한 우리의 결정체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통으로 볼 수 있다. 훈민정음은 당연한 거죠. 새로 창조한 글자체계 또는 책이니까 요 두 가지에 해당합니다. 3번. 이 고문파가 여러분 중국의 고문파로부터 영향을 받았대. 근데 뭐가 포인트냐면 옛날 고문을 중시하고 거길 따르는 거예요. 옛날 걸 따른다 이렇게 해서 고문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 창조하거나 새로운 문화 창조 이바지하는 거랑 조금 거리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는 전통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4번 신윤복의 풍속화 그 당시의 생활상을 그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가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됩니다. 넘어가요. 12번. 요거 여러분 많이 들었죠? 요거는 예단 이런 거나 반추 이런 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나머지 뜻은 다 맞고요. 3번 호도. 요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공무원으로서 언론에 여러 가지 보도자료랑 내셔야 되니까 호도라는 게 뭔지 아셔야 됩니다. 호도는 풀을 바른다라는 뜻이에요. 풀호자의 진흙도자거든요. 그래서 풀을 바른다라는 뜻으로 명확하게 결말을 내지 않고 일시적으로
감추거나 흐지부지 덮어버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흐지부지 덮고 감춰버리는 거, 뭐 여론을 호도한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뉴스에서.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나머지는 해설집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13번. 이거 왜 틀렸을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틀렸어, 42%면.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벼락치기의 원동력 스트레스 이런 얘기고, 선지를 먼저 보면은 벼락치기로 많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지, 많은 정보. 두 번째, 장기 기억, 오래 기억,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트레스 우울증 기억력이 핵심원인지, 아니면 일상적인 거를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지, 이게 이제 선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앞에 보시면 벼락치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 고도의 집중력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약간의 추론 선지긴 한데 고도의 집중력이 생겨가지고 더 많은 정보를 흡수할 수 있다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이게 약간 추론 문제랑 유사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번. 벼락치기 장기 기억이 효과적이다? 아니죠. 여기 보시면 시험 끝난 며칠 후에 다시 보고 대답했더니 벼락치기 한 것이 그렇지 않은 과목에 비해 성적이 크게 떨어졌대요. 즉 장기 기억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글의 핵심어가 스트레스 우울증 기억력일까요? 아니겠죠. 벼락치기, 뭐 스트레스, 그다음에 신경질병 이렇게가 되겠죠. 우울증이나 기억력은 마지막 문단에만 등장해요. 그다음에 4번. 일상적 행동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로요로 하면 고도의 집중력이 생긴다. 이것도 과학적인 현상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기억력 감퇴 우울증도 결국 반복되는 스트레스가 뇌 신경세포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라고 해서 일상 행동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답 1번. 그 다음에 14번. 14번. 요건 잘했나? 요거 잘하셨어요. 14번. 두 갈식이를 했죠. 그러면 중심 내용, 글의 주제가 처음에 나와야 돼요. 처음에. 이걸 잘 봐야 돼요. 보세요. 선지를 먼저 봐야 돼. 전개 순서는 좀 짜증나는 게 기억, 디귿, 리을 세 개로 다 시작하죠. 이제 판단할 게 많아져. 자, 그러면 머릿속에 중요하게 생각할 게 단락 문장 하나이기 때문에 두 갈식으로 써야 된다는 게 중점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 중심 내용, 주장, 주제가 첫 문장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기억은 지리적으로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 써라. 지리적인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디귿은 뭐야? 세종실록에는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으면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리을은 뭐래요? 울릉도 영유국가가 독도 영유국가 된다라고 해서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울릉도를 영유하면 독도의 영유국가가 자동적으로 된다라는 게 이 사람의 중심 내용, 주장,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리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보다는 주장이 되는 중심 내용이 먼저 오는 게 맞다. 주장을 쓰고 지리적인 거, 역사적인 거, 그 다음에 역사적인 거, 부연 설명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와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쭉쭉쭉 가요. 15번, 요건 약간 지식형 문제예요. 그래서 너무 집중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기는 해요. 약간 특수한 문제죠. 적절한 건 2번이에요. 1910년 최남선, 이광수 2인 문단 시대.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사항이고, 1번 보시면 상저가 가시리는 고려가요 맞아요? 도솔가는 뭐 할까? 응? 요건 알아. 향가. 왜냐면 우리 향가 배울 때 뭐 배웠냐면 사구체, 팔구체, 십구체 이러면서 두 문자 땄어요. 사구체는 뭐? 서, 풍, 헌, 도 4개밖에 없다. 팔구체는 팔, 모, 쳐. 나머지는 다 19체예요. 이렇게 했어. 그래서 사구체는 서동요, 풍요, 헌화가, 도솔가 이렇게 4마리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팔구체는 8줄짜리죠. 모, 죽지랑가, 처용가. 근데 나머지 뭐 제망매가, 뭐 안민가 뭐 이런 것들은 다 19체 향가예요. 그래서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솔가는 향가다 이렇게 하는 거고. 3번 문학에서 개연성이란 현실 모사를 뜻한다. 아니죠. 개연성이라는 거는 우연성보다 더 필연적인 걸 얘기해요. 다른 말로 현실화될 수 있는 확실성의 정도, 가능성의 정도를 개연성이라 합니다. 그래서 문학에서 허구를 개연성을 띤 허구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가 일어날 수 있는 확실성의 정도를 얘기하지 모사 아니죠. 현실 모사는 형체를 그대로 그린다 이런 뜻이라서 전혀 관계가 없어요. 4번
요거는 알아야 된다. 카프,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이죠. 얘네들은 계급 의식으로 무장해서 목적 문학을 추구했다라고 했어요. 순수 문학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4번 잘못됐고요. 2번이 정답.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16번 요거 이제 헷갈렸죠. 약간 포인트가 약간 애매해. 너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이거는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예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그에 대한 좌절을 주제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거 나오면 뭐 청무박과 흰나비 해가지고 흰색과 뭐 푸른색의 대비, 뭐 대조 이런 게 나오는데 전혀 상관없는 게 나왔죠. 의미가 가장 다른 거 정답은 1번이고요. 보시면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알려준 적 없어요. 자, 나비가 있어. 날아가고 싶어. 바다가 막 있어. 이렇게.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 나비가 추구하는 이상향하고요. 그 다음에 화자가 처한 현실 사이에 여기가 이상향이라면 현실과 이상향 사이의 차이점, 간극을 의미합니다. 차이를 의미해요. 그렇죠. 차이.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면 흰나비, 꿈을 가지고 여행하는 순수하고 가냘픈 존재. 이상향을 동경하는 존재예요. 그 다음에 청무우밭은 이 나비가 동경하는 이상향의 세계의 모습을 청무우밭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주처럼 한 거는 이제 나비가 물에 젖어서 공주처럼이라고 표현한 건데 이것도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순진한 존재, 이상향을 바라는 존재라고 해서 요 나머지는 다 이상향을 바라는 존재와 그 의미와 관련이 있잖아요. 얘만 차이점에 관련된 거라서 약간 모호하긴 한데 의미가 가장 다른 것은 1번 기억으로 정답이 책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가요. 나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였어요. 요거는 예전에 또 출제된 적이 있는데 이청준의 눈길이라는 작품이에요. 주인공 나가 아내와 함께 시골에 살고 있는 노모를 찾아가서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보시면 선지는 1번 나가 서술했으니까 1인칭 시점 맞죠? 여기서는 나가 내 얘기하고 있어요. 나가 등장하면 무조건 나 어디 있어요? 나가 등장하면 무조건 1인칭이죠? 1인칭이면서 자기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맞아요. 2번부터는 약간 지식형인데 저도 이 소설 처음 봤을 때 노인이 누구지? 한참 생각했어요. 노인이 누구지? 그런데 뭐라 그래?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라고 해요. 부인이. 그럼 자기 엄마를 노인이라고 하는 거야. 이 노인아 막 이래. 그래서 왜 이러나 했더니 이 스토리 자체가 그 자기가 부모한테 아무 도움도 안 받고 자수성가했다고 생각하는 게 주인공이에요. 그렇지만 그 자기 형이 집안을 다 말아먹었어. 근데 오랜만에 고향에 오니까 엄마가 그 둘째 아들한테 집안이 망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집은 팔려 넘어갔지만 그 집주인한테 사정해갖고 그 방에다가 그 옛날에 쓰던 옷장이랑 이불을 갖다 놔.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서 둘째 아들을 하룻밤 그 좋은 집, 옛날 집, 이미 팔린 집에 자게 해요. 그런 다음에 아침에 눈밭을 걸어서 장터까지 작은 아들을 배웅하고 그 눈길을 돌아오면서 아들의 발자국을 따라오면서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거를 주인공이 자는 척하고 있는데 며느리랑 어머니랑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날의 이야기를 자기는 몰랐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의 빚이야. 그 옷장을 보면 이 옷장을 보면 그때 마지막 날 나 때문에 옷장을 보관했던 그 집에다가 그게 이제 마음의 빚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자기는 빚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노인으로 지칭하는 이유는 거리를 두고 싶어서고 그 다음에 3번이 잘못된 거고요. 일단 4번 보시면 이 빚을 나는 빚이 없다. 빚이 없다. 부모한테 빚이 없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하지만 이 사람은 빚이 없다라고 자꾸 하고 싶은 건 경제적인 것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이 내용을 보시면 할머니가 자꾸 지붕을 바꾸고 싶다 그래. 지붕 개량을 하고 싶다 그래. 근데 할머니 욕심이 아니라 자기 죽고 나면 사람들이 욕할까 봐. 집이 너무 허름하다고 욕할까 봐. 그런 거예요. 아들 생각해서. 3번. 초록은 동색. 무슨 뜻이에요? 처지가 같은 사람끼리 한 편 먹는 거죠.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넘어갑시다. 18번부터 19번. 이거 우리 봤던 내용이죠. 맨날 나왔어. 최근에 시험에도 또 나왔죠. 이거는 박지원의
호질, 한문 소설이죠. 호질이라는 거는 호랑이가 질책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호랑이를 의인법을 사용해 갖고 유학자의 위선을 신랄하게 꾸짖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북각 선생이 있는데 엄청 점잖하고 똑똑하고 학식이 높은 분이라고 했는데 과부 집에 놀러 가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호랑이한테 아첨하고 막 들어눕고 하니까 호창이가 에이 더럽다 이러면서 유는 유라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사전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8번 문제 보시면 보기하고 글을 참고할 때 두 인물의 특징이죠. 이때 두 인물이 누구냐면 북각 선생하고 동리자 아줌마야. 이 두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뭘 알아야 되냐? 북각 선생은 점잖은 척 하면서 알고 보니 과부 방에 막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야. 좀 이렇게 생활이 좀, 그래. 그렇게 뭐 그렇게 점잖지 않아. 그리고 특이한 거 나오죠? 동리자는 엄청 수절을 잘한다. 남편이 없이 과부니까 수절 잘하고 절개를 지킨다고 했는데 알고 보면 뭐예요? 성씨를 달리하는 5 아들이 있어. 무슨 말이야? 애인이 5이. 애인이 5.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로 언행이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 몇 번? 18번의 정답 3번이죠. 18번도 여러분 좀 틀렸어요.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내용이죠. 1번 선남선녀, 착하고 오진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2번 여필종부, 아내는 남편을 따라야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4번 필부, 이거 나온 적 있어요. 평범한 남녀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이거 맨날 나오는 부분이에요. 밑줄은 뭐예요? 유는 유라더니 이 얘기죠. 유는 유라더니. 앞에 유자는 선비 유자예요. 유학자 할 때. 뒤에 유자는 아첨할 유자예요. 그러니까 선비, 유자, 선비는 아첨한다더니 유는 유라더니 이러면서 말장난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나오는 거 맨날 나오는 게 이거죠. 동음이어를 이용한 말장난이다. 그 다음에 언어 유의, 펀이다. 펀은 말장난을 의미해요. 다이어나 동음이어를 이용한 말장난을 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견강부회, 요거는 자주 나오는 사자성어죠.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붙여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는 건데 유는 유라더니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냥 언어 유의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유의 뜻이 위의 글에 제시되어 있다. 유는 아첨하다라고 했고요. 마지막 부분 보시면 어디 있어요? 이제 면전에서 아첨을 하니 라고 하면서 유의 뜻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자, 넘어갑시다. 20번. 요거는 좀 약간 황당한데 가끔 이렇게 그 작품이 나오고 밑줄 그어서 현대풀이는 나온 적이 있는데 이렇게 딱딱딱딱 나오진 않죠. 참고로 1번은 고려가요인 정읍사의 일부고요. 다리여 높이 높이 돋우시어 이 말 맞고요. 두 번째 곧 교코 여름 하나니는 뭐예요? 조선의 악장 용비어천가 2장이죠. 요거는 다 아시죠?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시절이 하수상하니 요거는 김상헌의 가노라 삼각사나라는 시조의 일부예요. 그래서 시절이 너무 수상하니 맞게 되어 있고 요 4번 뭘까요? 정극인의 상춘곡, 가사작품, 최초의 가사작품.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요거 나와요. 한중진미를 알리 없이 호재로다 할 때 이 니는요 사람이에요. 한중진미를 알 사람이 없이 나 혼자로구나 이런 얘기예요. 한중진미는 한가로운 가운데 맛보는 참된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 또 틀린 거, 너무 틀린 거, 선지 하나하나 중요한 것들은 조금 체크하시고 아까 조금 제가 봤을 때 조금 10번이거나 아니면 11번이거나 이런 거 조금 이제 출제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스트레스 안 받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고생하셨고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네이버 카페에 기특한 국어 치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 이로써 해설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